안녕하세요. 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여기는 소요산의 칼바위 능선이고요. 단풍이 시작되는 소요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요산은 산세가 수려해서 경기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모습은 칼바위 능선에서 나한대 가는 중간에 단풍이 시작되고 있는 소요산의 모습입니다. 소요산이 백대 명산이고요.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아직은 10월 초라서 단풍이 위에만 있고요. 10월 한 20일경에 25일이나 그때쯤 가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산을 환종주하는 코스로 오늘 돌았는데요. 소요산을 환종주하는 코스는 전체가 한 8.2km 정도 되고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하산하는 길이 많기 때문에 하산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소요산역에 내려서 쭉 걸어 올라가고 있고요. 이정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소요산이 굉장히 큰 관광 명소더라고요. 앞에 버스 주차장도 굉장히 크고요. 음식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 단풍철 되면 여기가 굉장히 시끌벅적하다고 유명하더라고요. 네, 물론 등산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빨리 지나시면 되고요. 또 시끌벅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같이 친구들과 같이 여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밑에 관광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사람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산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점 많은 것도 굉장히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만 저 관리해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소요산 올라가자마자 좀만 걸어가면 바로 원효굴이라는 데가 있고요. 원효대사가 여기서 수양을 하면서 위에 자제암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제암이라는 사찰은 645년에 만들었다고 하니 엄청 오래됐죠. 소요산은 요즘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전에 올라온 그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 입장료 1,000원씩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원효폭포도 보이고 있고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일 높은 곳이 의상봉인데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들어가 있는 절이나 뭐 이런 뭐 굴이나 아니면 봉우리나 이런 게 너무 많죠. 전국의 그 원효대사, 의상대사의 그런 흔적들을 사실이라고, 그게 다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수양을 하실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네. 전부 다 그걸 다 돌아다니셨다면 거의 산만 타시는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위대한 고승이라서 그렇게 많이들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자제암이고요. 자제암 지금 공사 중인데 네, 공사 중인 거 살짝 피해서 가시면 되고요. 네, 자제암 옆에는 또 조그만 폭포가 있어서 되게 멋있습니다. 여기가 왜 소금강이나 이렇게 얘기하나 보니까 굉장히 기암 괴석들과 멋진 절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소요산은 지하철역 끝에 있는 것밖에 몰랐는데 와보니까 너무 멋있고 백대명산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멋있는 산이더라고요. 백대명산 중에 38위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멋진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뒤쪽에 칼바이 능선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천천히 가시면 되게 멋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환종주 코스를 잡을 때 지금 저는 하배군대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를 잡았고요. 공주봉부터 잡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배군대 코스가 초반에 이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아마 등산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힘드니까 공주봉부터 도는 것 같고요. 등산 좀 하신 분들은 계단이 사실 뭐 많이 힘들어도 계단 연습을 많이 하시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배군대부터 도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고 나무들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소요산이 그 지하철 타고 올 때 이게 끝정거장이다 보니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잘못 맞추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동두천까지 가는 지하철과 소요산역까지 가는 지하철이 간격이 너무 달라서 시간 잘못 맞추면 한 30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맞춰서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차를 가지고 오시면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차하시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하배군대에 올라왔고요. 뭐
특별하게 뭐 여기 뭐 정상석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중배군대로 가면서 저쪽에 소요산 쪽을 다시 한번 또 소요산의 주봉이죠. 네, 의상봉 쪽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의상대라고 부르는 이렇게 능선을 쭉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배군대부터 올라가면 좋은 점은 하배군대, 중배군대, 상배군대 이렇게 갈 때 그냥 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만 굉장히 힘들고 뒤는 그냥 능선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육산이에요.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산을 잘 보면 산이 앞쪽에 막 기암괴소 그리고 맨 위쪽에 칼바위 능선 여기만 굉장히 또 이 바위길이 굉장히 좀 멋있고요. 나머지 중간은 또 육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걷기 어렵지 않아서 저는 이제 하배군대부터 가는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또 아까 보던 그 자제암 쪽에 있던 그 모습과는 또 전혀 다른 네, 그런 육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심심하다 했었는데 그렇게 심심하다 생각할 때쯤에 바로 이런 식으로 칼바위 능선이 나옵니다. 이게 꽤 길더라고요. 여기 칼바위 능선은 뭐 관악산이나 이런 데 있는 칼바위 능선과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바위 질감도 역시 또 다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옆에 난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잡고 가시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칼바위 능선의 옆쪽으로 또 다시 길이 또 있어요. 그 길로 가시면 또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칼바위 능선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많이 위험하지 않고요. 대신 소요산이 높지가 않잖아요. 전체 높이가 의상대만 해도 587m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m대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등산화를 안 신고 그냥 운동화를 신고 온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위험합니다. 그냥 그렇게 신고 오면 지금 이런 칼바위 능선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밑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칼바위 능선을 타고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를 갖고 가면 뭐 이렇게 주변도 보면서 멋진 경치들을 쭉 볼 수 있어요. 이거 단풍지면 단풍이 막 진짜 많이 물들었을 때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10월 말쯤에 시간 한번 내서 한번 다시 한번 와볼 생각입니다. 지하철만 잘 타면 빨리 올 수 있고요. 지하철만 잘못하면 이제 하나 잘못 딱 걸려서 바로 좀 전에 이제 소요산역 출발했다 그러면 이제 한참 걸리는 거죠. 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나한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선저탕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선저탕 왠지 이름도 괜찮고, 한번 가보고 싶었으나, 중간에 하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은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산들은 너무 정비를 잘 해놔서 이렇게 계단만 자신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어떤 산이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나한대 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바위 능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바위 능선길이 꽤 길다라는 거. 저 앞에 의상대 가기 전까지 또 역시 이렇게 칼바위가 살짝 있고요. 이쪽에 오니까 이렇게 단풍이 조금씩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는 네,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제 초입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 나한대 부근 이쪽에는 단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날씨가 아주 맑지는 않았는데 그냥 보면 맑은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요즘 구름은 좀 있어도 전체적으로 햇빛은 없는데 나름 맑은 네, 그런 상태라서 등산하기는 너무 좋은 네,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백대명산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다 가보고 싶은데 사실은 지방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못 가고 있는데 정말 백대명산이라고 하는 거를 그 선배 등산인들이 정하시는 그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높이도 별로 높지 않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앞에 경치도 너무 좋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상대에 왔고요. 의상대에서 이제 내려가는 건 금방 내려갑니다. 공주봉까지 가서 공주봉에서 구절터로에서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길도 너무 멋있죠. 공주봉은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는 빨리 스킵하고 막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은 지하철을 탔던 부부를
우연히 이 근처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의상대를 지나왔는데 아직 반밖에 못 왔나? 그분들은 거꾸로 도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여기로 왔고 저는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시간이 둘이 딱 만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네. 뭐 산을 빨리 걷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본인의 그 템포에 맞춰서 걷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하산할 때 어떻게 하산하는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두천이랑 이쪽 포천의 모습들 양쪽으로 쭉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공주봉이에요. 사람 봐요. 엄청 많죠? 네,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닌가, 이 정도면? 어쨌든 공주봉을 지났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네,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계단길이 되게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별로 어렵진 않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온 어떤 전문가분이 하산하는 방법을 너무 얼토당토하게 얘기해서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10km 이상을 걸어도 무릎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네. 저 앞에 소요산의 모습들 단풍이 져 있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구절터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요산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갈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암괴석도 많지만 이 자갈길도 많고 그리고 그 계단길도 있지만 칼바위도 있기 때문에 등산 준비는 조금 하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자, 내려가면서 다시 단풍이 아직은 안 지고 있는 입구 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입구 쪽이 10월 한 20 며칠 되면 지금 이 정도는 단풍 시작이니까 나중에 굉장히 멋있는 소요산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소요산에서 111산 등산개미였습니다.